인트로, 지금 중고차 매장에는 사람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 같은 차 세 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쉽게 팔지 못해 애를 먹지만 정작 오래 일한 정비사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조용히 사들이는 일본 차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손볼 곳이 잔뜩 있는 프로젝트카가 아닙니다. 싸게 샀다가 몇 달 동안 정비소만 들락거리는 차도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포기해야 하는 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만 꾸준히 해도 3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들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차들이 실제 가치보다 수천 달러나 싸게 팔린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정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에는 웃돈을 주고 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 새 모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만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특히 1위 차는 제가 10년 넘게 몰래 추천해온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고객에게 이 차를 권했고 그중 누구도 큰 고장으로 다시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일본 중고차 세 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차들은 렉서스급 내구성을 갖췄지만 가격은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위 모델은 더 깊게 다룰 겁니다. 이 차를 알게 되면 앞으로 중고차를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프 1 인피니티 G37. 먼저 강력한 성능과 의외로 뛰어난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럭셔리 스포츠 세단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인피니티 G37입니다. G37은 정비사들이 정비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는 럭셔리 스포츠 세단입니다. 자주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겨도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작업이 직관적이며 수리비도 프리미엄 차치고는 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차는 1만 2천 달러 이하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30대 중반의 한 고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운전 재미가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차를 원했습니다. 당시 그는 중고 BMW 335를 사려고 했고 저에게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2011년식 주행거리 7만 8천 마일, 딜러가 부른 가격은 1만 4,500달러였습니다. 저는 보닛을 열어보고 정비 이력을 확인한 뒤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1만 4,100달러를 내고 이 차를 사면 앞으로 24개월 안에 수리비로 5천 달러를 더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그 터보 직렬 6기통 엔진은 고압 연료 펌프 문제, 터보 웨이스트 게이트 문제, 오일 누유 등 돈 들어갈 일이 기다리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 고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면 뭘 사겠냐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토트레이더를 열고 2013년식 인피니티 GC10 스포츠 세단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는 6만 2천 마일, 가격은 1만 1,800달러였습니다. 출력은 더 높고 신뢰성은 더 좋고 가격은 2,500달러나 저렴했습니다. 그는 그 차를 샀습니다. 그게 26개월 전 일입니다. 그동안 수리비로 얼마를 썼을까요? 엔진 오일 교환, 캐빈 필터, 브레이크 패드 교체까지 해서 340달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인피니티 37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차는 닛산의 VQ Sabre BHR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양산차에 들어간 고성능 엔진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신뢰성이 뛰어난 엔진입니다. 워즈오토는 2008년에 이 엔진을 10대 베스트 엔진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 엔진은 328마력에서 330마력 수준의 출력을 내고 자연 흡기 방식이며 고장날 터보가 없습니다. 타이밍 체인도 20만 마일 이상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본형 포르쉐 카이멘보다 더 높은 출력을 가진 차를 비슷한 주행거리의 혼다 시빅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신뢰성도 매우 좋습니다. VQ 엔진 계열은 1994년부터 생산되어 왔습니다. 택시 업체들이 VQ 엔진이 들어간 닛산 맥시마를 오랫동안 사용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엔진은 높은 열, 긴 공회전, 거친 사용 환경을 잘 버텨냅니다. 저 역시 20만 마일을 넘긴 인피니티 G15와 G37을 여러 대 직접 봤고 그 차들의 엔진은 여전히 힘있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리페어페일은 지슴실에 신뢰돼 5점 만점 중 4점 0점을 줍니다. 연평균 유지비는 약 $540 수준이고 럭셔리 중형차 평균인 $739보다 낮습니다. 큰 수리가 발생할 확률도 8%에 불과합니다. 일반 차량 평균이 12%인 걸 생각하면 꽤 좋은 수치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을 보면 독일 중고차를 산 사람들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12년식 인피니티 G317 스포츠 주행거리 약 8만 마일짜리는 대략 $9,000에서 $12,000 사이에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BMW 3생 35이는 $12,000에서 $16,000 정도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비는 독일차 쪽이 3배까지 더 들 수 있습니다. 중고 G3를 시승할 때는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타이밍 커버 주변과 밸브 커버 주변에 오일 누유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초기형 일부는 오일 갤리 게스킷 문제가 있었고 닛산은 2012년에 이를 개선했습니다. 둘째, 냉간 시동 때 딱딱거리거나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셋째, 오일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2,000에서 3,000 마일마다 오일을 약 1쿼트 정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함이라기보다 이 엔진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7단 자동 변속기가 모든 단수에서 부드럽게 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7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330마력의 럭셔리 스포츠 세단, 후륜우동의 운전 재미, 그리고 토요타 캠리보다 낮을 수도 있는 유지비를 얻는 겁니다. 이 차가 저렴한 유일한 이유는 보닛 위에 인피니티 로고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피니티가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사상 가장 신뢰성 높은 일본 차들을 만들어 온 닛산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 차는 누가 사야 할까요? 스포츠카 같은 성능은 원하지만 스포츠카급 수리비는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럭셔리한 경험은 원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의 비싼 정비비는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엠블럼에 대한 허세를 무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피해야 할까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단순하고 강한 사륜구동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G317X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가장 중요하다면 VQ3 시질은 프리미엄 연료를 선호하고 도심 약 19mpg, 고속도로 약 27mpg 정도를 기록합니다.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프리우스 같은 차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3 연료도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차는 미국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신뢰성 좋은 럭셔리 세단일지도 모릅니다. 이 차의 감가상각은 솔직히 모욕적일 정도입니다. 톱2 렉서스 ES350 다음은 전설적인 신뢰성과 편안함을 갖췄지만 중고차 매장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지는 차입니다. 2위는 렉서스 ES350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숨어있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렉서스 ES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 차가 정비소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거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고칠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대부분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차들은 그냥 계속 달립니다. 지난 봄 2006년식 렉서스 ES 33은 한 대가 제 정비소에 들어왔습니다. 주행거리는 24만 2천 마일이었습니다. 차주는 2012년에 중고로 이 차를 샀고 10년 넘게 매일 운전해 왔습니다. 그는 장거리 횡단 여행을 준비 중이었고 앞으로 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리프트에 차를 올리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하부, 고장 코드, 변속기 오일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급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순정 스타터도 아직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펜타인 벨트를 교체하고 워터펌프만 확인하면 앞으로 5만 마일은 더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 차를 설명할 때 자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렉서스 ES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ES는 사실상 토요타 캠리가 고급 교육을 받고 돌아온 차라고 보면 됩니다. 토요타의 전설적인 신뢰성과 튼튼한 구동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더 좋은 실내, 더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렉서스 엠블럼을 더한 차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ES350에는 토요타의 2GR FE 3.5리터 V6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토요타가 만든 엔진 중에서도 가장 신뢰성 높은 엔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엔진 계열은 렉서스 RX C150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스포츠카인 로터스 에볼에도 사용됐습니다. 로터스가 이 엔진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2GRFE는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싼 타이밍 벨트 교체 걱정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포트 분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분사 엔진에서 자주 나타나는 카본 축적 문제도 적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고장날 터보도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이 엔진은 25만에서 30만 마일을 큰 문제 없이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15년식 렉서스 ES 350 주행거리 약 8만 마일 차량은 대략 1만 4천 달러에서 1만 8천 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의 메르세데스 E350은 2만 6천 달러에서 2만 1천 달러 정도입니다. 같은 해의 BMW OBC82는 보통 1만 2천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두 독일차는 연간 유지비가 렉서스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들 수 있습니다. 리페어 페이를 따르면 렉서스 ES의 연평균 유지비는 약 360달러입니다. 메르세데스 A클래스는 약 788달러입니다. 이 차이는 매년 실제로 지갑에 남는 돈입니다. 중고 ES 350을 볼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첫째, 오일 레벨과 오일 상태를 봐야 합니다. 둘째, 타이밍 커버 주변과 VVT 오일 라인 근처에 오일이 비치거나 새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변속기 반응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아주 부드럽게 변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비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렉서스 차주들은 대체로 정비 이력을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 차는 토요타 가격에 조금만 더 보태서 렉서스 품질을 얻는 차입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차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럭셔리한 신뢰성을 원하지만 럭셔리한 수리비는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멋보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스포티한 핸들링을 원한다면 ES는 맞지 않습니다. 이 차는 구비진 길을 공격적으로 달리기 위해 만든 차가 아니라 편안하게 오래 달리기 위해 만든 차입니다. 최신 기술이 꼭 필요하다면 구형 ES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금 기준으로 다소 오래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톱3인 토요타 아바론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고급 모델과 기계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낮은 차입니다. 1위는 토요타 아발론입니다. 이 과소평가된 럭셔리 대안은 대형 세단입니다. 렉서스 ES와 같은 구동계를 사용하고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떠올리게 할 만큼 믿을만하며 동급 세단 대부분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럭셔리 차량보다 6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싸게 팔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균적인 구매자들이 이 차를 은퇴한 사람들이나 타는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한 고객이 이 차를 두고 저와 거의 논쟁을 벌일 뻔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였고 매일 60마일을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믿을 만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렉서스 GS를 보고 있었고 예산은 2만 2천 달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토요타 아발론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그건 은퇴한 사람들이 타는 차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스타일 있는 차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비소 주차장으로 데려가 제 개인 차량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식 토요타 아발론 리미티드, 주행거리 18만 7천 마일짜리였습니다. 저는 이 차를 7만 2천 마일일 때 1만 7천 500달러에 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쓴 돈은 총 2,400달러 정도였습니다. 전체 브레이크 작업, 새 타이어 16만 마일 때 워터펌프 교체, 그리고 기본 정비를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는 다음 주에 2016년식 아발론 엑세오리 투어링을 1만 8,200달러에 샀습니다. 주행거리는 5만 4천 마일이었습니다. 8개월 전 그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행거리는 12만 7천 마일이 되었고 기계적인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차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요. 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4세대 아발론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가는 3.5리터 2GR V6 엔진은 앞서 렉서스 ES에서 말한 그 전설적인 엔진 계열입니다. 같은 블록, 같은 헤드, 같은 수준의 뛰어난 신뢰성입니다.
이 엔진은 렉서스 ES350, 렉서스 RX 450, 그리고 로터스 에볼에도 들어갑니다. 가족용 세단 안에 스포츠카 브랜드가 선택한 엔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엔진이 30만 마일을 넘기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여러 대의 30만 마일 이상 아발론을 정비했습니다. 그 차들은 여전히 순정 변속기로 부드럽게 변속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16년식 토요타 아발론 액세서리 주행거리 약 8만 마일 차량은 보통 1만 2천 수백 달러에서 1만 5천 500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의 렉서스 ES 350은 1만 4천 달러에서 1만 8천 달러 정도입니다. 기계적으로 거의 같은 구동계를 가진 차에서 최대 5,5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식 크라이슬러 300 주행거리 8만 마일 차량은 1만 3천 달러에서 1만 7천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2배로 들 수 있습니다. 2016년식 다치 차저 RT는 보통 1만 8천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사이이고 역시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아발론은 신뢰성과 총소유 비용에서 이 차들을 모두 이깁니다. 리페어팔은 토요타 아발론에 신뢰돼 5점 만점 중 4점을 주고 대형차 12종 중 3위로 평가합니다. 연평균 유지비는 단 463달러입니다. 제 정비소 기준 실제 비용을 보면 4바퀴 브레이크 패드는 약 310달러, 변속기 오일 교환은 185달러, 15만 마일 전후 워터펌프는 약 650달러, 10만 마일 시점의 점화 플러그는 약 290달러 수준입니다. 아발론을 볼 때는 변속기 오일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느리거나 멈추거나 오류를 내는지도 테스트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보고 얼라인먼트가 방치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비 기록이 완전한 차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발론은 차량을 꼼꼼히 관리하는 차주들이 많이 타는 편입니다. 딜러 정비 기록이 완벽한 아발론은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거의 새 채에 가까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고속도로 주행이 많고 장거리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차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토요타 가격으로 렉서스급 신뢰성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가족입니다. 뒷좌석 다리 공간은 많은 SUV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은퇴자용 차라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똑똑한 사람에게 맞는 차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30세 이하이고 친구들이 어떻게 볼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발론은 시선을 끄는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포티한 핸들링을 원한다면 이 차는 맞지 않습니다. 이 차는 편안하게 달리는 크루저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매우 좁은 곳에 산다면 이 차가 약 195인치 길이의 큰 세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이 새 차는 오래 타는 내구성과 낮은 유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택지입니다. 토요타 아발론에 대한 제 최종 평가는 간단합니다. 1만 6천 달러 이하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입니다. 대형 세단의 편안함, V6 엔진의 힘, 토요타의 전설적인 신뢰성까지 갖췄는데 시장은 이 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잘 모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탈 차를 한 대만 사야 하고 총 소유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저는 주저없이 또 다른 아발론을 살 겁니다. 저는 이미 3번째 아발론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잊었지만 정비사들은 잊지 않은 일본차 세대를 살펴봤습니다. 인피니티 G327은 튼튼한 VQ V6 엔진으로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성능을 일반 중고차 가격에 제공합니다. 렉서스 ES 350은 평범한 토요타처럼 감가가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렉서스의 정숙함과 완성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요타 아발론은 중고차 시장 전체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만 8천 달러 이하로 살 수 있으면서 가격이 2배인 차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새 차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딜러 매장에 갔을 때 판매 직원이 3년 된 독일 리스 반납 차량을 권한다면 이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22년 동안 수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차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차도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콜투 액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을 아끼고 큰 수리 악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딜러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자동차의 역사, 비밀, 그리고 진짜 기회를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똑똑한 자동차 구매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자동차 세계의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하겠습니다.